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연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광주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곳에서 시각 장애인 분들이 라디오를 제작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모였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또 출연했던 중에 노동주 씨는 개인적으로도 제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한번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게 사실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과정을 이렇게 조금 찍다 보니까 내용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재미있으려면 그 라디오 제작을 그분들이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로 조금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좀 이런 모습도 좀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나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뭐 싸우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몇 번 연출을 해볼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연기하는 것처럼 또 티가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자라고 해서 이제 그대로 찍었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뭐 이성균 강사하고 저 역시도 이제 노동주 씨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다투는 듯한 장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가 좀 그렇게 약간 연출을 조금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고 그냥 그분들이 라디오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과 그 회의 과정 자체가 저는 다 하나하나 조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라디오를 만들지? 어떻게 미디어 활동을 하지라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노동주 씨와 몇 번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가 솔직히 죽었다 깨어나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정확하게는 아마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무심코 그냥 지나쳤던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모습들도 이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는 수도꼭지도 이렇게 물로 틀어서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위아래로 이렇게 하고요. 그 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뭐 돌리는 거였다면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는 게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팔이 혹시라도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다 보니까 직접 만져보고 뭘 확인을 해야지 그래도 뭔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영화에서 나왔지만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만지지 마시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색깔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은 빨갛다, 파랗다 뭐 이런 부분들의 느낌을 설명을 할 때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라는 것도 조금 있었고 조금 이 배우분들을 만나면서 근데 또 생각보다 다들 너무 열심히 잘 살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외로 저도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조금 우울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더 밝고 재밌게 이렇게 조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이 또 네, 기억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고 나서 저 역시도 또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고 그분들도 그냥 같이 우리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도 몰랐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나오셨던 시각장애인 분들은 전부 다 중도 시각장애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각장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버스 운전 기사를 하시다가 시각장애가 되셨고 고등학교 때 시력을 잃었고 이런 분들인데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 중도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못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배우기가 어려워서 지금 오늘 이번에 출연했던 모든 시각장애인 분들은 점자를 읽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점자로 소통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허니펀치 프로젝트라는 회사에서 그 저희가 지역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도 저희가 또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연계해서 그 이성균 강사도 사실 저희 회사의 이제 강사님이신데 이제 거기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 시각장애인 광주 연합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모이게 됐었고요. 그 작년까지는 유튜브 채널 미스터리 DJ 탄생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녹음하셨던 부분들을 이제 팟캐스트랑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말 정도부터는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라디오 교육을 제작했던 곳이 이제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는 어느 정도 이제 국가의 뭐 산하 기관인데, 그곳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뭐 5인 이상이 또 모이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라디오 제작 같은 경우는 잠시 쉬고 있고요. 대신 개별적으로 뭐 지역의 방송이라든지 이제 그 시각장애 모니터링단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가 좀 지나고 올 연말쯤이 좀 되면 다시 이제 그 3기 광장 라디오 제작단이 구성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노동주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당신이 고용주라면 뭐 시각장애인을 이용하시겠습니까? 고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예를 들면 자신의 식당, 가게 사장님들이 뭐 알바생 아니면 종업원 직원으로 시각장애인이 온다면 고용을 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좀 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냥 걸었어라고 시각장애인과 아무것도 없는 여성의 그냥 정서적 연대에 관한 그런 단편 영화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와 함께 같이 시각장애인 남자와 청각장애 여자의 소통에 관한 장편 영화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편 영화도 되면은 뭐 나중에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올 이제 1월,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서울팀에서 저와 노동주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부산국제영화제부터 해가지고 영화제에서 그 다큐멘터리가 또 이제 상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실 수가 있고, 좀 아쉽게도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뭐런 단편 영화제라든지 방금처럼 이런 웹을 통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영화제를 통해서 소개가 좀 되고 있어서 노동주 감독이 찍었던 단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후에 또 이런 기회가 많이 많아지면 노동주 씨의 그 전에 영화 작품들도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점자도 읽을 수가 없고 눈으로 이제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체 모두를 외워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또 여기서 문제는 외워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보지도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거 보면 헷갈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되면 다시 녹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할 때 예를 들면 10분이면 끝나면 사실 라디오 녹음 시각장애인분들은 1시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주 씨가 찍었던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처럼 보이면 뭐 클로즈업, 봤으야 그냥 영화 저희 보이는 대로 카메라를 찍으면 되는데 노동주 씨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찍을 거를 10번, 20번까지 가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워서 하나하나씩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조금 너무 뭐 원초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외워가지고 사실 라디오 녹음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 보통 영화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든다고 하면 먼저 글로 시나리오 쓴 다음에 이제 그 그림으로 콘티를 옮겨서 이걸 보고 다시 카메라로 옮기는데 사실 노동주의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그 이후의 단계는 할 수가 없어요.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스태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 노동주 감독이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를 촬영 감독한테 설명을 해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촬영 감독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촬영본이 이렇게 됐고, 뭐 인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뭐 거리는 어느 정도 잡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나서 그 다시 이야기를 하면 노동주 감독이 그러면 된 것 같아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영화 작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소수의 현재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수의 이제 장애인 분들이 소수의 삶을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좀 저희 같은 다수가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재원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좀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느리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이 말이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리다는 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느릴 뿐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만의 방식대로 조금씩 우리와 같이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동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사실 감독이라는 직업이 계속 감독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서 현재 노동주 씨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권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라든지 자치단체에 가서 이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인권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젊었던 조민지 씨 같은 경우 젊은 여자분은 헬스키퍼라는 직업을 가지고 현재 대기업의 복지 차원에서 이제 가서 직원들에 대한 안마를 현재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은 대부분의 원래 직업은 안마사예요. 안마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마사를 많이 하시고, 어재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버스 기사님이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연세도 약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안마를 통해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 이쪽에 가셔서 이제 어르신들 안마 봉사를 하러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전세빈님이라든가 출연했던 분들 역시 안마를 통해서 같이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또 구상은 하고는 있고요. 근데 이게 시청각 장애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또 작업했던 게 뭐냐면, 뭐 이제 이 영화는 아니었는데, 방송국과 협업을 해가지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광주에서 상상클럽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시각장애인 사진동호회예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들이 사진 촬영해가지고 출사도 나가서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제가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선보이기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후에는 지금 시각장애인과 함께 사는 뭐 이렇게 커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 다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너무 조금 아름답고 귀엽고 재밌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현재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이 시청각 장애인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정도가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도 충분한 교감과 소통이 좀 된다면 추후에도 이 장애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우리 소수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려고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다를 수도 있지만 그냥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너무 평이할 수도 있는데, 인권이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 모두에게나 뭐 평등한, 그리고 현재 더불어 살아가는 같이 살아가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둘이 같이 살아가는 가치가 저는 인권이지 않을까 조금 싶은 생각이 조금 있어서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인권 그리고 이제 소외계층에 관련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 분들이 뭐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상대방에게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다르다고 구별을 짓지 않고 같이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인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2019년도에 만들었었고 저도 사실 만들면서 다큐멘터리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솔직히 힘들기도 짜증나거든요. 촬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찍었던 분량의 10분의 1도 지금 이게 이 정도만 나오는 건데 나머지는 버려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무언가를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서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받고 저도 질문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너무 좀 즐거웠고요.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뭐 계속 추후에도 계속 영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 저녁 7시에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도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찍었지 했던 장면들도 몇 개 있는데 뭐 이제 그 부분들은 또 보완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느릿느릿 달팽이 라디오를 이렇게 재미있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